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와 문자로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입니다.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스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K탑 자산관리 신경희 전문가님 그리고 맹충호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신경희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30, 40대, 50대 네. 젊은 분들도 치매보험이 필요한가에 대한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치매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도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자, 계속해서 맹충호 전문가님은 오늘 어떻게 채워주실 예정인가요? 네, 키다리 아저씨 김혜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옆에서 내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고 속삭여주듯이 좋은 내용으로 옆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시청해 주시면은 치매부터 리모델링까지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키맨 맹충호 전문가님 그리고 긴 인생 길잡이 신경희 전문가님 이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오늘도 본격적으로 보험스쿨 1교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스쿨 1교시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30대, 40대 치매보험 필요한가? 네, 오늘의 OX 궁금증은 바로 치매 보험입니다. 노년층에서는 이 치매 보험에 대한 인기도 많고 또 관심도 그만큼 큰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비교적 젊은 30, 40대도 치매 보험 필요한 걸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우선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보험 30, 40대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네, 우리 신경희 전문가님은 필요하다 동그라미를 그려주셨고요. 맹충호 전문가님은 세모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의 의견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경희 전문가님, 30, 40대는 아직까지 치매 걱정을 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필요한 건가요? 걱정할 나이는 사실 아니라고 하지만 네. 치매보험 젊은 사람일수록 또 필요하죠. 꼭 필요한 게 치매보험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통계 자료를 보면 60대 노인분들,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가장 두려운 질병이 뭔가 여쭤봤더니 부동의 1위는 당연히 치매였습니다. 치매가 두려운 것은 이제 암이나 뭐 다른 질병들은 완치가 된다던가 뭐 끝이 있잖아요. 근데 치매는 끝이 없고 가족을 괴롭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매가 가장 두렵습니다. 치매는 이제 치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걸리는 치매가 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인데요.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뇌세포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서 세포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치매가 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근데 젊다고 해서 나이가 먹지 않나요? 나이가 들 거잖아요. 계속해서 나이가 먹으면서 뇌세포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치매는 나한테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젊어서부터 미리 준비하시면 보험은 젊어서 준비하면 작은 돈으로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젊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앞서 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의 1위가 치매로 꼽혔는데 보험은 원래 보험이라는 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젊었을 때 나중에 두려워하게 될 치매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전해드렸는데요. 자,
자, 반면에 맹충호 전문가님은 세모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모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세모를 선택한 이유는 네. 이제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일단 아니죠. 세모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30대, 40대 타겟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돈 지출이 일단 많을 때예요. 그리고 노인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남성은 약 30%, 여성은 한 70%, 그리고 대부분 70대 이후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자, 이런 통계를 인용해서 보면은 뭐냐면 30대, 40대에서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30대, 40대에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을 좀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준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암보험이나 혈관질환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진단비나 수술비를 준비할 때도 모두 다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분은 암이 나는 더 가족력이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암보험을 좀 많이 가입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 질환을 준비를 많이 하는 것처럼 치매 같은 경우에도 젊었을 때는 아직까지 나에게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도 못 느낄 때니까 그때는 조금 더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그리고 위험률이 높은 것을 먼저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치매 보험을 준비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세모를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네, 가족력이나 환경에 따라서 내가 치매보험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세모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또 신경이 전문가님은 30, 40대 치매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걸 때 말씀해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젊어서 네. 이제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젊다고 해서 치매가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젊은 사람도 치매가 걸릴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이렇게 그래프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 치매, 젊어서 걸리는 치매는 초기에 발견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치매가 점점 증가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젊다고 해서 치매 걸리지 않는다?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젊은 사람들 치매가 또 어떻게 오냐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젊은 분들은 활동이 많고 뭐 운전을 하신다든지 위험한 취미 활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신데 사고가 생겨서 뇌에 손상이 돼서 오는 치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치매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젊다고 해서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보험 준비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30, 40대 젊다고 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사고에 의해서 뇌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젊었을 때 하루라도 젊었을 때 보험을 가입을 해두시면 보험료가 저렴하니까요. 그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신경이 전문가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맹충호 전문가님 또 어떤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뭐 젊으신 분이 네. 분명히 사고로 인해서 치매에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치매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금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저 식사 시간에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둘 다 먹고 싶습니다.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그러면 드실래요? 당연히 짬짜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짬짜면이라는 음식이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보험도 저는 그런 보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보험을 선택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매, 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매가 그러면 더 위험률이 높습니까? 암이 높습니까? 질문을 해보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암하고 치매와 같이 보장을 받다가 70세 이후에는 분명히 치매 증가율이 높아지니까 암 보장이 좀 줄어들면서 70세 이후에 치매에 대한 생활비를 받는 이런 보험도 있습니다. 하니까 암, 치매 두 가지 준비를 같이 하면 보험료 면에서도 조금 더 저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보험을 다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선택해보는 것도 괜찮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암보험을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치매보험을 더 추가를 한다든가 하는 선택을 해보셔도 젊으신 분들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단순히 치매 보험, 암 보험 이렇게 각각 준비하지 마시고 요즘 이렇게 암과 치매를 섞어서 조화롭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점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경의 전문가님 어떤 얘기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맹충호 전문가님, 이제 자세한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예. 마무리 짓자면 양쪽에 두 마리 토끼 잡는 거 굉장히 좋지요. 근데 조금 빠진 게 이 양쪽 토끼를 잡다 보니까 앞에 중요한 부분 경증, 바로 초기죠. 초기 치매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는 지금 보험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젊으신 분들일수록 그리고 초기 치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치매까지 보장되는 전문적인 치매 보험 따로, 그리고 암에 대해서는 암에 대한 전문적인 보험 따로,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 준비하시는 게 보장을 받을 때 내가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따로따로 준비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의 전문가님은 오히려 따로따로 그 보험에 대해서 각자 장점, 강점을 갖고 있는 치매보험, 암보험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쪽이 더 좋을까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를 통해서 보험스쿨 1교시 치매보험 40대도 꼭 필요한가 두 분의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또는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60대 남성분이시고요. 네. 과거에 뭐 10년도 전에 보험을 이제 준비를 하셨던 네. 부분인데 이제 지금에 와서 내가 보험을 한 번 더 점검을 받아보니까 뭐 갱신되는 부분 때문에 보험료 오르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이제 보상을 이제 받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용이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받고 싶어 했던 사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60세 남성 시청자님께서 의뢰를 해주셨는데 갱신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보장이 좋다고는 하는데 이 보험료가 걱정이다라고 의뢰를 해주셨네요.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도 저희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은 어떤 상태였나요, 전문가님? 네, 기존 보험을 보면요. 네. 이미 오래전에 준비는 잘 하셨어요. 2009년도에 준비를 하셨는데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보험 안에 모든 것이 전부 다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 이제 통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장부터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실손 의료비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5년 갱신은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제 실손 의료비예요. 네.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의 보험료가 좀 과도하게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 보험도 2015년도에 준비를 이제 하셨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상태인데 하나가 이 종합보험이 5년 갱신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갱신이 됐나 봐요.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그 보장 내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제 보장 내용을 보면요. 네. 손해보험 이제 보험이다 보니까 이제 주 보장은 상해 사망이었어요. 상해 사망이었고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뇌졸중하고 급성신경 진단비는 각각 이제 500만 원이죠. 그래서 네. 진단비를 보면 예전에 준비할 경우에는 뭐 이 정도 있으면 그래도 치료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신기술에 의해서 치료를 네. 받을 때 500만 원, 1,000만 원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그런 것 없겠죠. 같아요. 하다 네. 보니까 일단 진단비가 너무나 이제 부족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연세가 조금 이제 드시면서 아무래도 보험료가 실손의료비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5년, 3년, 지금은 1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5년 갱신이 보면은 가장 많이 보험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보험료의 부담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보험, 종합보험의 보장 내역을 확인을 하셨고요. 다음 보험의 보장 내역도 살펴볼게요. 네, 이제 두 번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운전자 보험이에요. 우리가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운전의 필요에 의해서 네.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 벌금이라든가 변호사 비용, 아니고 이제 사고 처리 비용 이런 부분들을 각각 네. 준비를 그 당시에 잘 하셨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잘 해두셨다라고 진단을 내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부분과 어떤 부분이 잘 안 맞았던 건가요? 네, 일단 보시면은 보험료 부분에서는 지금 보험료가 계속 상승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무고요. 그다음에 보장 면에서는 진단비라든가 현재 이제 수술비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지금 충족시키고 채우죠. 있는데 네. 수술비가 많이 부족했어요.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술비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진단비 중에서도 3대 진단비에 대한 부분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부족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료는 계속해서 언급드리지만은 실손의료비가 5년 갱신으로 특히 남성이다 보니까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X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5년 갱신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세무 표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진단금이 예전에는 그게 많은 금액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요즘의 트렌드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더 적은 진단비를 갖고 있으셔서 또 세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기존의 보험 상태를 진단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테트리스 보면 일단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운 거를 알 수 있고요. 네. 3대 질병 중에서도 암보험 외에는 또 500만 원씩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는 부분. 네.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은 그 당시에는 준비를 잘 하셨지만 지금 또 민식이법 때문에 맞아요.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이 조금 더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보험 상태가 뭐 아주 잘못된 보험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손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기존 보험 상태를 잘 바꿀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험 탐정 고은정 전문가님. 네, 오늘 당번 보험탐정 고은정입니다. 일단 시청자님께서 의뢰하셨던 내용 중에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원인은 먼저 첫 번째 보험 증권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내용을 보시면 2009년에 가입을 하셨고 20년을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내용인데요. 보험료가 지금 현재 19만 2,700원을 납부 중이신데 내용을 보시면은 중요한 그 3대 질병, 암 진단비는 1,000만 원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2대 질환이라고 하는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500만 원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실손보험이 5년 갱신으로 5천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19만 2,700원에 대한 진단비라고 하기에는 좀 보험료가 보장이 좀 낮은데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5년 동안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계속 올랐던 이 실손 의료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그 솔루션으로요. 일단 실손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를 보시면 일단 보험료가 오를 때마다 5%씩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분이 현재도 실손보험료를 많이 내고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있지만 70세가 됐을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요. 그대로 유지하셨을 경우에 실손보험료만 한 16만 5천 원 정도 납부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얘를 전환을 했을 경우에 실손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6만 3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실손은 어떻게 전환을 해? 이 전환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요즘 혹시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착한 실손보험은 특히 보험료가 많이 올랐던 MRI나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에 대한 자기부담을 높이는 대신에 보험료를 낮추면서 상승률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이제 착한 실손인데요. 그럼 착한 실손을 전환하셨을 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나이가 60세인데 60세이면 각종 질환이 있으실 텐데 착한 실손 전환 시에 2009년도에 가입하셨던 그 건강 상태대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전환하는 데는 전혀 제약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착한 실손을 전환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한번 보시면요. 원래는 5천만 원 한도라는 이번 그 의료비는 똑같은데요. 약간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09년에 가입하셨던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첫날 입원을 하면서 365일 동안 5천만 원의 그런 병원비를 다 쓰지 않더라도 면책 기간, 그러니까 한동안 보장해주지 않는 기간이 생겼는데 지금 착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라는 병원비, 보험사로부터 다 그걸 받았을 때 소진되는 기간까지 365일이란 기간이 아니라 실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 지급받을 때까지 입원 의료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의 한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일단은 보험료가 상승하는 그 율도 낮아지고 내가 무사고로 2년에 한 번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으로 수술하신 이후에 유방 재건술 같은 게 예전의 실손보험에서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았지만 새로 바뀐 착한 실손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좀 늘어난 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낮추고 거기에 예전에 보장이 되지 않았던 공황장애라든가 아니면 유방 재건술 그리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추가적인 소견으로 보여지는 추가적인 건강진단까지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갖다가 솔루션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권에 보시면 두 번째 보험은 보니까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가입한 시기가 약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에 20년 납, 그 20년 만기로 가입을 하신 운전자 보험이고 보험료는 3만 원인데요. 이 운전자 보험 증권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 사고 변호사 비용 5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사고 벌금 2천만 원,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이 포인트인데요. 제가 2016년에 가입한 그 시기를 좀 보시라고 했던 이유는요.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에 대한 그 변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이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그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요. 2017년 1월부터는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내가 중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이 크게 다쳤을 경우에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형사처벌을 받을 때 내가 구금이 되지 않고 구속이 되지 않고 합의를 보게 되면은 그 구속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그 처리지원금이 이 한도 안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2016년까지 가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내가 합의금을 상대방한테 다 지급을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를 했었을 때 그 합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합의금이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아니면 1억 가까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주변의 친지들한테 그 돈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있는 적금을 깨서 일단 합의금을 지불을 한 다음에 보험사로부터 보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 1월 이후부터 가입하신 그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먼저 피해자 합의를 볼 필요 없이 보험사에서 피해자 직접 합의를 보고 그 합의에 대한 그 금액을 1인당 1억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먼저 빚을 지면서
해서 그 합의금을 마련할 그런 부담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2016년에 가입하신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과 2017년 이후에 가입하신 내용은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또 하나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얘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 대신에 형사 합의금이라는 게 되어 있을 텐데요. 이 형사 합의금과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형사 합의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나랑 같이 동승했던 동승자를 보장을 하지 않고 운전자만 보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내가 법규를 다 지키고 나서 중상해 사고가 일어났다. 나는 정확한 속도를 지키고 전혀 뭐 운전 위반도 하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운이 없게도 크게 다쳤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9년도 10월 이후에 변경된 이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였을 때 상대방이 크게 다친 경우에도 보장이 되고 거기에 동승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들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즘 민식이법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식이법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99의 과실이 없고 상대방이 99의 과실이 있고 내가 1%의 과실만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스쿨존에서 아이가 크게 다쳤을 경우에 사망 시에는 아예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상해 사고일 때는 뭐 최저 500만 원에서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의 운전자 보험에서는 최대 한도가 벌금이 2천만 원까지였다면 지금 민식이법 이후로는 이 벌금이 1천만 원 정도 더 부족한 부분, 이 부분도 무조건 채워야 되기 때문에 민식이법 이후에 내가 운전자 보면 그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특약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 운전자 벌금에 대해서도 내가 부족한 점이 없는가,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요. 종합적으로 지금 가입하고 계신 그 통합보험에서 보험료가 일단 19만 2,700원. 지금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앞으로 보험료도 계속 실손이 5년마다 갱신이 됐을 때 이분이 지금 현재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5년 뒤 아니면 10년 뒤에 갱신 시점에 내가 퇴직한 이유다라고 했을 때도 실손 보험료만으로도 이미 10몇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시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착한 실손을 전환을 해서 앞으로의 상승률도 낮추고 현재 납부하셔야 될 그 보험료도 많이 낮추는 방향으로 제안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단비, 암 진단비 1,000만 원과 그리고 2대 질병, 그러니까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 500만 원은 현재 물가 가치로 봤을 때도 많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 3대 진단비를 좀 많이 보완을 하고 거기에 간병인,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간병인에 대한 도움이 절실해지는데요. 이 간병인 보험까지 포함해서 기존의 보험료 22만 원 정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21만 4천 원 정도의 보험으로 보완을 했을 때 3대 질병에 대한 보장은 높이고 거기에 앞으로 발생될 그 갱신에 대한 어느 정도 두려움도 떨쳐내면서 필요했던 보장들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번 고은정이었습니다. 네, 고은정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리모델링 잘 됐는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살펴볼까요? 네,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보험료로 보면 약 22만 원 정도에서 21만 원, 만 원 정도가 싸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가 내려가면 일단 우리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보험료가 그냥 내가 내려가서 그래 적게 되는구나 이것만을 만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충분한 보장을 받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보장을 준비를 잘 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진단비가 좀 부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이제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만 준비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2천만 원으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2배죠. 네.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 10%만 보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았었던 건데 네. 유사암을 1,000만 원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유사암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암도 조금 더 든든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성분들하고 연세가 드시면서 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통계로 봐도 1, 2, 3위 다 보면 암, 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혈관 질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래서
확률로 보면 뇌졸중 진단비가 500만 원. 그건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은 뇌졸중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70%의 확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준비한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네. 퍼센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률로 보면 일단 내가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을 가도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진단비 이런 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허혈성하고 급성심근경색하고 뭐 큰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만약에 내가 심장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갖고 막 아파요. 네. 아나운서님 지금 혈관이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받았어요. 예. 이때 보상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혈관이 아파서 심장혈관이 아파서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고 실려갔어요. 네. 응급차로. 그 다음에 진단받고 보상을 받고 싶으세요? 전자죠. 전자죠. 네. 네, 이게 바로 전자가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고요. 후자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다. 특히 심장 질환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근데 진단비로만 준비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수술비도 1,000만 원. 근데 글자로 보면 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수술비 1,000만 원씩이니까 1,000만 원만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많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몇 대 몇 대 수술비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대 질환에 대한 혈관 질환 수술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비로 보면요 2,000만 원을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정말 진단비 최초에 진단받았을 때 1,000만 원 그다음에 수술할 때마다 2,000만 원을 보상을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은 많이 충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네.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운전자 부분에 대한 부분도 뭐 과거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제 바뀐 제도를 네. 적용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했던 뭐 진단비나 수술비를 잘 보강을 해드렸고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에 맞게 또 새롭게 운전자 보험 필요한 것들도 추가를 잘 해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부분은 잘 충족이 됐을까요? 네, 이제 충족된 부분을 보니까요. 예. 보험료 면에서는 일단 보험료가 저렴해졌죠. 네. 그다음에 갱신율 같은 경우에도 좀 짧아지면서 보험료 상승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험료 부분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장 면에서도 3대 질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도 착한 실손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올라가는 그런 갱신되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보험료나 보장 내역 모두 원하시던 부분들이 잘 충족이 됐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바뀐 보험 상태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짚은 내용인데 어떤 것도 하나 짚어볼까요? 네, 정부님? 이 테트리스가 이제 꽉 찼는데요. 꽉 찼어요. 그 중에서 오늘의 좀 포인트는 네. 일단 착한 실손. 어, 연세가 드시면서 실손보험은 꼭 필요한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 이런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3년, 5년 갱신 주기가 긴 부분들을 좀 짧은 주기로 적용을 하면서 오히려 보험료의 부담을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과거에 보험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보험료가 저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없었던 이 무해지 보험이라는 것이 현재는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그 보험으로 리모델링 했을 때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것들은 꽉꽉 채운 리모델링 후의 상황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점하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가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 그간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았던 보험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1교시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젊은 치매보험 어떻게 하면 잘 가입할 수 있는지 신경이 전문가께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이 전문가입니다. 인생은 길죠.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긴 인생 가시는 동안 여러 가지 풍파를 겪게 되시는데요. 그런 풍파로부터 보험으로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전한 보험 중에 치매보험에 대해서 젊은 치매보험 제대로 한번 분석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치매보험 어떤 분들이 가입하셔야 되나요? 분명 누구나 다 가입해야 되죠. 그래서 치매보험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 치매보험을 준비해야 되나 통계 자료 또 치매 환자 수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2020년 치매 환자 수는 127만 명으로 제주도 인구 정도가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이 바로 치매 환자라는 건데요. 뒤로 갈수록 20년, 30년 이렇게 올라갈수록 30년 뒤에 2050년도에는 치매 환자 수가 27만 1만 명으로 10명 중에 1명이 치매였다면 30년 후에는 5명 중에 1명이 바로 치매 환자일 거라는 통계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0대시라면 30년 뒤에 2050년도에는 60세가 되어 있을 거고요. 40살이라고 하면 70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50대다. 그러면 80살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치매보험이 필요한 나이가 되고 5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겠죠. 그래서 치매보험을 미리 젊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치매. 두렵죠. 근데 어떤 증상이 치매일까요? 나이가 젊으시면 뭐가 치매인지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치매는 초기 치매부터 중증도 치매까지 이렇게 쭉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최초기, 최경도 치매라는 것은 내가 미리 뭔가 종이에다 적어두지 않으면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까먹는 게 바로 초경도 치매라고 하고요. 치매보험에서 해당되는 여기 경도 치매부터 해당이 되는데 이 경도 치매에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금 전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경도, CDR 척도 1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두렵습니다. 제가 경도 치매인 것 같은 게 방송을 하다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두렵습니다. 긴장해서 그럴까요? 저 별로 긴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데요. 이렇게 시작되는 초기 치매가 점점 뇌세포가 줄어들고 뇌가 작아지면서 치매는 점점 심해지면서 안 좋게 변하겠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누군가의 상시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내 자녀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운 치매 이것들을 치매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치매 보험을 준비하면 많은 도움, 얼마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나를 관건으로 생각해서 치매 보험을 준비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을 제대로 준비해 봤습니다. 치매,
초기 치매부터 심각한 치매까지 걸렸을 때 초기 치매 때를 경도 치매라고 하는데 진단비 3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중증도 더 심해졌을 때 700만 원, 중증 치매 1,000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 있고 중증 치매가 걸리셨다 그러면 바로 납입을 면제를 받으시면서 돈을 내지 않으시면서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살아 계시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치매에 걸리시면 경도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살아있는 기간이 보통 15년 정도 살아있는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살아있을 동안 총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진단비는 경도 치매부터 중도 치매까지 해서 총 2천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매월 100만 원씩 15년간 수령하신다면 생활비만 무려 1억 8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 돈은 바로 2억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2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치매보험으로 2억 정도 받으신다면 내가 좀 안전하게 안심하고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치매보험만 이야기하기보다는 보험으로 나와 있는 보험 중에 이 2억이라는 돈과 버금가는 보험이 뭐가 있을까 비교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여러분도 눈치채셨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종신보험이죠. 종신보험으로 치매보험과 같이 비교를 해볼 텐데요. 종신보험에 2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준다면 굉장히 보험료가 비쌀 거라는 건 여러분도 예측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억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치매보험은 2억이지만 종신보험은 바로 사망 시 5천만 원을 받는 종신보험과 치매보험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해야 될 것이 보험료죠. 내가 얼마를 내느냐 보험료 먼저 분석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내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돈을 유통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환급률, 이 두 가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험료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0대, 40대, 50대 여성분 보험료는 20년만 딱 납입을 하시고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30세 여성분 치매보험 52,160원, 종신보험 9만 원에 가입이 가능하시고 40세는 6만 원대, 종신보험은 11만 원, 50세는 8만 원대, 종신보험 14만 원으로 보통 보험료 납입하는 금액은 2배 정도의 비싸게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험료 측면에서는 치매보험이 훨씬 더 저렴했습니다. 자, 두 번째 환급률이죠. 내가 만약에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면 돈이 다 날아가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환급률도 중요합니다. 노후자금이나 여러 가지 자금을 융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환급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보험은 환급률이 최저보증 2.5%고요. 종신보험은 3.75%로 비교를 30세 여성, 대표 연령 3세 여성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납입이 끝난 20년 시점, 50세 시점에는 치매보험 137% 환급률을 보이고요. 종신보험은 90.7%로 아직 원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70세 시점에는 치매보험 214%, 종신보험 165.7%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80세 시점, 요때는 보시게 되면 원금의 240%, 내가 낸 돈의 2배 이상의 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종신보험으로는 224%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용한 돈을 융통해서 쓰실 수 있는 부분에서도 치매보험이 월등하게 좋게 나와 있습니다. 치매보험 굉장히 가성비가 작은 돈을 내고 환급률도 좋기 때문에 가성비 하잖아요. 요즘은 가성비가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좋은 체크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일찍 가입할수록 아까 표에도 나와 있었지만 일찍 젊었을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 내가 내는 돈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돈을 부담 갖지 않고 가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높은 환급률입니다. 젊었을 때 일찍 가입하시면 환급률이 굉장히 좋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치매보험이 판매를 하기 시작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얼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보험을 가입해서 손해를 봤는지 보험회사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통계가 없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치매 보험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손해를 엄청 많이 보게 될 텐데요. 그 손해는 뭘로 보완을 할까요? 보험료를 올리거나 이렇게 많이 주는 보장의 금액, 주는 돈을 줄이겠죠. 이 두 가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치매보험은 젊었을 때 빨리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는 그간 많은 문의를 해주셨던 젊은 치매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가입을 좀 해볼까라거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하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배운 내용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방과 후 시간입니다. 방과 후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이 보험스쿨로 문의해 주신 문자 상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화면으로 같이 보시죠. 8018님께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치매보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어떤 치매보험이 좋은가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거의 치매보험 특집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워낙에 치매보험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치매보험 좋은 거는 네.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좋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쵸. 어떤 거냐라고 이제 어려웠죠. 근데 치매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진단비 그리고 생활비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초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진단비잖아요. 그래서 진단비를 먼저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요즘에는 초기 진단 받았을 때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초기하고 중증 치매라고 나눠 봤을 때는 또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치매 진단비가 더 중요하고요. 우선순위를 보면 두 번째는 이제 중증 치매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중증 치매가 됐을 때 진단비로만 준비하기에는 중증 치매 기간이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그때는 생활비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초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 그 다음에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중증 치매 생활비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초기 치매 진단비 그리고 중증 치매 생활비까지 함께 준비를 하시라 그 선후 관계를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69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6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이 많은 경우 새로 하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요즘에 이 보험 대출 문의가 또 많은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좀 어려워서 가게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종신보험에 지금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확정 이율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자를 따져볼 경우에
확정 이율이 높으면 대출 이자도 높아요. 이게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 이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 약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의 이율에 따라서 이자율이 서로 틀려요. 하기 때문에 만약에 높은 이율을 갖고 있으면 이자도 높고요. 낮은 이율을 갖고 있으면 이자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높은 이율의 종신보험에 내가 약관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만약에 짧은 기간 안에 상환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오히려 새롭게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액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무해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확정이율 종신보험보다 같은 값의 보험료가 저렴해요. 예를 들면 똑같은 1억의 보장을 내가 준비하는데 과거에 30만 원의 보험료를 냈다라고 하면 변액이라든가 무해지 같은 경우에는 뭐 25만 원, 뭐 23만 원 이렇게 오히려 보험료는 낮춰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자를 지금 내야 되는 부분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감안한다라면 가계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장은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가계 부담은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 보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변액이라든가 아니면 무해지 종신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정 이율이 높으면 대출 이자도 높다고 하니까 내 보험의 확정 이율은 어떠한지 체크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변액 종신이나 무해지 종신이 좀 유리한 점도 있다. 요즘 같은 금리 환경에서는 그러한 점도 짚어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문자로 상담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문자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1교시부터 방과 후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